시장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략적 투자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반기 들어서 한국 증시, 예.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9월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7월에 이제 고점을 치고 하반기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우려입니다. 여의도에서도 이 정도면 주식 시장이 올해 고점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컨센서스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저처럼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소수 의견에 가깝습니다. 현재 코스피 PB 레이쇼가 한 1.1배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상법 개정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될 주식시장 관련 여러 제도 개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한 번도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집중투표제 그리고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인데요.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이사라도 이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이사회에 CCTV를 설치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사회 멤버들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거로 볼 수 있는 게 기업을 분할하고 중복 상장하는 건데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 증시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기업의 이익을 높이지는 못하지만 멀터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생각해 보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기업을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중복 상장하는 그런 안을 내놨다가 굉장히 많은 주주들의 반발을 하고 철회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주들의 이익을 신경 쓰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9월 당장 이번에 이제 반응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환율이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가운데 오늘은 그래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8월의 마지막 날까지 조금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좀 변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시 분양에 대한 신뢰도가 깨진 것이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글로벌 주식시장에 항상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설명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쁘게 보면 이것을 부자 감세 또는 이제 세수 감소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최고 세율을 27.5%로 인하한다고 하면 대주주도 예전보다 배당을 늘릴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그 배당을 받아서 그걸 소비에 쓰거나 또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세수 감소 관련돼서도 그렇게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서 한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배당액을 늘리게 되면 비록 배당 세율은 감소했지만 배당 관련된 세수는 늘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재부의 이번 잠정안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근데 이건 잠정안이지 확정안은 아닙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이것을 좀 개선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덧붙여서 9월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상법 개정안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정체된 사이에 종목별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사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장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맞게 보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주도주가 딱히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시장이 이제 횡보를 하게 될 때 각 개별 주식들이 각 개별 이슈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정책 모멘텀 그 9월 달에 뭐 3차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돼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런 종목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식을 운용하고 계신데 최근에 운용 전략이라든지 하반기 전략에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반기에 호조를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시장 자체가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한 외국인의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인바운드 관광 관련주들을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9년에 국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750만 명을 기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한 번도 그 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기록을 깨게 되고 내년에는 더 높게 성장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883만 명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제 9월 29일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750만 명의 기록을 올해는 1,800만 명이라든지 깰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그 해외 입국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 우르르 몰려가서 쇼핑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유통,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주를 강조해 주셨고 미국 증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빅테크가 좀 네. 시장 그러니까 지수 전체를 이끌어온 모습이었는데 뭐랄까요? AI 버블론이 잊을만 하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의 기술 자립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알리바바가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도 소폭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것이 그 학습용이 아니라 추론용이고, 추론용 반도체는 사실 미국의 많은 업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제 추론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한국에서 퓨리오사 AI, 그다음에 리벨리온 같은 한국 업체들도 추론용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업체가 추론용 AI 반도체를 만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엔비디아나 기존 AI 관련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굉장히 빠른 기술적 진보를 이뤄내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사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업체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 관련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이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AI 주도 랠리에 힘을 실어줄 실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브로드컴이 이제 AI 분야에서 엔비디아 다음 가는 업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 계속 목표가도 증권가의 목표가도 상향되고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실적 발표에서 어떤 실적을 공개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는 이제 물론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AI 랠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진행될 건지 그런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브로드컴이 AI에서 굉장한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 사실 AI 반도체라고 하지만 AI 반도체가 연산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AI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빨리 뽑아내고 그것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AI 반도체 자체의 연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AI 반도체를 근처에 있는 다른 GPU라든지 CPU, 그다음에 HBM이랑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연산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통신 기술,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NVLink라는 자체적인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 입출력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업체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쉽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AI 반도체 패밀리스들은 이미 우리가 만든 반도체들이 엔비디아의 연산 능력 측면에서만 보면 엔비디아 반도체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반도체가 빨리 대체가 안 되고 AI 반도체 시장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건 이런 데이터 통신 기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은 마벨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지만 브로드컴이 이 통신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결론 와서 말씀드리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렇게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업체가 어디냐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브로드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브로드컴의 실적도 함께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미국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과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어제는 관련주들이 조금 밀렸다가 오늘은 그래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 삼성전자 2%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6% 오르고 있는데 이 이슈가 두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예, 두 기업 다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이게 VEU 지위 자체가 철회된 것이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냐고 봤을 때 규모 자체도 굉장히 적고 기간 자체도 단기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에 디램 공장, 그다음에 다롄에 낸드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들이 막 첨단을 달리는 그런 선단 공정에서의 반도체가 아니라 이미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소위 이야기하는 레거시 공정에서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쉽게 가져오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그런 첨단 기술 선단 공정의 생산량이 뭐 줄어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이야기하는 레거시 공정에서의 생산이 일부 차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여파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한 산업부의 예산안을 보면 AI 전환에 1조 1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AI가 중요하죠. 그래서 산업부가 AI 확산을 위해서 그 관련된 예산을 전년보다 2배 늘려서 이제 1.1조 원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AI를 적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현재 미국과 같은 업체도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단기간에 뭐 빠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한국도 합계 출산율이 0.7 정도로 이제 길게 보면은 앞으로 생산 인구의 감소를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 관련된 연구 개발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꾸준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증시 향방을 보면 단기간으로 변수가 될 요인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대비 호조를 보인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반대로 예상 대비 좀 쇼크를 기록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미 연준이 가장 신경을 쓰는 두 가지 지표가 인플레이션과 고용입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가장 최근에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은 상태가 아니고 사실 앞으로는 좀 관세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지만 고용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7월 비농업 고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이제 좋게 나오게 되면 사실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에서 고용 지표도 좋기 때문에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약간 시장이 이미 한 25bp 정도 인하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잠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고용이 빨리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를 뭐 2번 인하하는 전망에서 3번 인하 전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9월에 아예 50bp를 인하하는 쪽으로 빅컷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망이 빠르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를 한다면 당연히 수혜주는 바이오 섹터가 될 거란 시장의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주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한국의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는 일정 부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반기나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좀 더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어서 바이오주를 접근할 때 기준금리 인하되면 좋을 거다라고 접근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기준금리 인하와도 상관없이 한국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SC나 ADC 이런 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객군을 얼마나 넓혀 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산 섹터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방산 섹터 상반기만큼 주가 상승의 기울기가 하반기에 좋을 수는 없겠지만 상반기 워낙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방위비 예산을 늘리는 건 굉장히 구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요렇게 각국이 방위비 예산을 늘리는 걸 나쁘게 보면 뭐 각자 도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좋게 보면 이제 자주국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은 추가 수주를 더 받게 되고 이익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AI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AI와 그 방산이 접합됐을 때 굉장히 많은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AI를 무기에 접목한다라는 것이 사실 AI를 인명을 살상하는 데 사용하느냐라는 윤리적인 비판 때문에 누구도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드론에 AI를 탑재하니까 전쟁의 양상이 일정 정도는 좀 바뀌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각국이 다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소버린 AI,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버린 AI를 강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방산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